실제로 이 지점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만약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관련해서 엮을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한번 꼭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멈춘 것 같은데도 이놈의 코로나. 아니 어우 정말 그렇죠. 지긋지긋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내 일상이나 이런 거는 엄청 멈춘 느낌인데 입시는 진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 애기들은 크니까. 그러니까 아 애들 좀 안타까워. 짠해 좀 애들 보면. 애들도 안 됐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마음고생 많으시고 다들 지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입시는 어쨌든 입시는 기다려주지 않지. 입시는 흘러간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면접팀 네가 얘기했잖아.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돈 받고 네가 하는 얘기지만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면접 팁 조금 더 얘기해줬으면 좋아. 하는 거지. 면접 팁 시리즈로 가자. 그래. 좋다. 면접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좀 더 뭐랄까 그 노력 대비 한마디로 좀 더 똑똑해 보이는 팁인 거 그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치. 소개팅에 나가서 지금 있어 보여야 되니까. 맞아. 있어 보여야 돼. 그럼. 그렇지. 꼬시려면. 그럼. 실제로 이 지점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만약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관련해서 엮을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한번 꼭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특히 이건 주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거나 생기부보다는 자소서에 본인이 쓴 내용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어떤 문제 상황이나 사건 같은 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이슈나 사건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있잖아. 그런 상황일 때 꼭 이제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봐라. 꼭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상위 개념을 갖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위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하위의 사례를 갖고 만약에 얘기를 풀어가게 되면은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무엇일지 꼭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왜 그때의 당시에 시사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경우에 따라서 누가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은 정당한가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정당한가? 아닌가? 문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서 공식처럼 한번 생각을 우선 좀 떠올리게 나는 시키는데 이 파업이 일어났다라는 건 하나의 현상이잖아. 이 현상에 상위 개념으로 올려보라고 하고 아니면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하위 사례를 꼭 생각을 해보라 그래. 그리고 이거를 엮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실제로 면접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특정 이론이나 관념이나 아니면은 개념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학생이 무언가 본인이 탐구하고 뭘 했다라고 만약에 자소서에 써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 구체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시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이 파업은 정당한지 안 한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위 개념으로 끌고 올라가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를 파업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로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이걸 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수단과 목적에 대한 관련된 문제이라고 이제 본인이 사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건 거야. 그럼 이거 훨씬 더 나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포장이 되는 건 거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파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딜레마 상황이나 윤리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런 류의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 뭐 이를테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인가? 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뭔가 좀 유명한 양서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제 고찰해보고 고민해본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막 군주론 같은 책들, 이런 어떤 논쟁적인 책들 같은 경우는 군주가 군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백성들을 희생하거나 신하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한 나라의 군주로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백성이나 신하들을 희생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이 문제가 과연 이게 정말 맞는지,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 혹은 아니면은 그렇다고 이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서로 사실 다른 내용이잖아.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수단과 목적에 대한 사실 문제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좀 더 원론적인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같은 얘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를 되게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거를 실제로 비틀어서 질문을 어떻게 많이 내냐면은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고민한 내용이 만약에 있어. 그럼 그걸 갖고 질문을 할 때 이와 유사한 패턴의 다른 사례를 만약에 주고서 여기서는 그럼 넌 어떻게 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 사례와 이 사례를 개별적인 사례로 생각하면서 이 두 개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은 내 논리에 구멍이 생기네. 그치.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종근이 테러리스트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단과 목적에 대한 어떤 이 나의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나름의 논리가 있고, 또 무엇에 대한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만 놓고 보면 사실은 맞는 말일 수가 있어. 이거를 합쳐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이 지점을 이제 자소서 특히 기반에 만약에 면접을 할 때, 제시문도 제시문이지만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할 때는 그 자소서 내용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예상 질문 뽑고 답변 준비하잖아. 이 과정에서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이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그걸 다시 다른 비슷한 하위 개념으로 내렸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이거를 논리가 꼬이지 않게 하는 것들을 조금 주의를 많이 시키는 편이야. 이게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네. 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 학생들 되게 많이 하는 실수야.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첫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수평적으로 내 논리를 확장할까에 대한 얘기라면은 약간 지금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상하로 내 논리를 확장할까, 수직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정교일등 요약 정리 잘한다. 잘하지? 정교일등 그냥 한 거 아니야. 아유 대단해. 응?